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끄러우면 더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표현은 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이제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됐던 이유를 이해하고 연락 못했을 상황을 존중하고 흔히 운동을 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호감 있는 상대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이제 하게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입을 가리고 웃는다든지 이제 머리카락을 넘기는 행동들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호감이 없는데도 이런 습관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듯 비언어적인 신호는 호감 있는 상대가 나한테 보내는 부가적인 요소일 뿐 여기서 확신을 얻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 있나? 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먼저 그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을 확률이 크니까 사소한 표현도 확대 해석을 해서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상대방은 웃은 건데 오늘 나랑 얘기하는데 왜 자꾸 웃지? 나한테 이제 관심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의 평소 성향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아요. 원래 리액션이 많은 분인지 아닌지. 평소에 좀 내향적이시거나 이제 수줍음이 좀 많으신 분들은 상대방은 잘 알아차리기 힘든 작은 표현을 하고 크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끄러우면 더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표현은 좀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이제 쭈뼛쭈뼛 주변을 맴돌거나 이제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사소한 것들을 기억해뒀다가 챙겨준다든지 호감이라고 확신하기는 힘들지만 나한테만 그러는 것인지 이제 주변 사람한테도 그러는 것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인지 과소비를 하면 아무래도 미래를 함께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경제관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힘든 시기를 옆에서 묵묵히 있어줬는지 지지해주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남과 비교하지 않고 피해의식이 없고 이제 자존감이 높은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이제 뭘 기억해뒀다가 해줬을 때 그거를 나를 생각해서 해줬구나 이런 거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에게나 좀 친절하고 말을 이쁘게 하는지 이제 누구에게나 친절하다는 게 식당 같은 데 가면 말을 안 이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이 뭔가 예의 바라 보이고 저 사람이 좀 바라 보인다?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두 번째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센스가 있는 사람인지 네 번째는 갈등을 회피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매사 툴툴대고 이제 징징대는 이제 사람인데 이런 분들 중에는 하루 중 있었던 일들을 연인에게 이제 하소연을 하면서 대화로 스트레스를 푸는 이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 받는 듯한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감정 쓰레기통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의견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제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언뜻 들어보시면 맞춰주려고 하는 게 왜 나쁘지?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싫어하는 게 있음에도 그걸 참아내면서까지 맞춰주려고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건 상대방에게 선택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결정하는 데 힘듦이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연애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견도 내면서 서로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랑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받는 사랑을 계속해서 의심하고 확인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불안은 상대방으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고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제 의무감이 들고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연락에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세 번째와 같은 맥락인데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어지거나 연락이 안 되면 그 이유가 무엇이건 의심을 하고 불안해합니다. 이제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됐던 이유를 이해하고 연락 못했을 상황을 존중하고 그 불안을 연락으로 재촉하는 대신 그 시간에 자신도 이제 다른 할 일을 찾아본다든지 연락 속도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제 답장이 잘 안 돼서 힘드시다면 여러분이 궁금한 사람이 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특히 이게 여자분들이 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내담자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이제 남자분이 헤어짐을 이제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나한테 이런 불안이 있구나를 많이 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불안은 이제 상대방이 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나의 망상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불안은 이제 자기가 잘 다스리는 게 이제 그 상대방에게도 본인에게도 좋은 방법입니다. 남자친구분이 이제 일로 바쁜 상황인데 거기서 계속 재촉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연락이 안 될 상황에 계속 연락을 많이 보내놓으셔가지고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남자분이 지쳐서 이제 이별을 고한 케이스였어요. 근데 그 매달리는 순간에도 그분이 계속 집착을 하셔가지고 이제 남자분이 많이 아예 등을 돌리신 안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헤어질 수가 없다, 찾아오고 계속 전화하고 남자분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솔직히 이게 거르기는 이제 서로가 알기 전까지는 좀 힘들긴 한데, 이런 분들은 연애하면서도 자신의 이제 불안 해소를 위해서 강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연락에 이제 집착한다든지 아니면 위치 추적 어플을 통해서 계속 날 통제하려고 한다든지, 갈등이 생겼을 때 자기 기준에서 조금이라도 엇나가면 좀 급격하게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킨십을 이제 거절당했을 때도 분노를 참기 힘들어 합니다. 주사가 심하고 폭력이나 폭언을 이제 썼다면 그 한 번이 어쨌든 용서해주지 마시고, 혼자 해결하기가 힘들다면 꼭 도움을 청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는 것도, 집에 데려다 주는 것도 이제 좋게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이해해 줄 것이고, 저는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을 이제 헤어짐이 말하게 됐다면 빠른 시일 내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는 이제 실망감이 크지만 나한테는 마음이 남아있을 때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이제 마음을 많이 보여주시고, 변명하지 말고 그 실망했을 마음을 더 잘 헤아려 주시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와는 좀 다르게 나는 너한테 이제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헤어짐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상대방을 더 이상 붙잡지 말고 상대방을 잘 보내주고 상대방에게 나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붙잡는 것은 더 이 사람을 질리게 하는 행동이고 자기 결정에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내가 없는 시간을 줘서 공허함이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권태기에서 헤어진 상태라면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내가 더 괜찮은 사람임을 SNS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운동을 하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그 상대방을 보여주기 위해 살라는 것은 아니고, 그 이별 과정을 한번 되돌아보고 나를 더 발전해 나가면 원하는 결실을 맺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면 이제 사소한 것부터 이제 부딪힐 수 있는데, 치약자다가 싸운다는 것처럼 안 맞는 부분이 생겼을 때 너는 왜 이걸 이렇게 해? 하면 이제 감정이 더 격해질 수 있거든요. 감정이 상하지 않게 서로 잘 맞춰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말을 안 해도 알겠지? 당연히 하겠지? 라는 생각을 아예 버려야 합니다. 상대방은 궁예가 아니니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몇 번이고 좋게 말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다 실수로 이제 못하거나 안 했더라도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부모님께 내 배우자가 뭐 어떻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배우자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도리는 해야 돼요. 내가 불편하면 나의 배우자도 나의 부모님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하고 불편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내 배우자에겐 부담입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잘하면 고마움을 표현하면 됩니다. 기대는 하지 않되 감사의 표현은 중요합니다. 며느리 사이로서 이제 도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꼭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의사소통에서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대화를 이제 시도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대화를 회피한다든지, 대화를 해도 결국 싸움으로 끝나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이로 인해 생긴 이제 대화 단절이 이제 정서적 교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상대방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내지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대화 방식에서 혹시 비난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여러 방면으로 대화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방에게 얻고자 강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화에서 얻고자 하는 방향성과 결과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책임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회피하지 않고 같이 결정해 나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정하면 더 좋겠죠?
책임감이 있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근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함께 의논하는 게 중요한데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싫어서 지금 이 문제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책임감이 있고 이것을 이제 대화로 잘 풀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정한 거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힘든 순간들이 있을 텐데 서로 다정한 말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인지, 경제관념이 잘 성립되어 있는 사람인지, 칭찬과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